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길을 묻다 천문과 역산 수업의 남경욱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별시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세종 때 창안된 주야 겸용 측시기 일성정시와 19세기에 기록된 남병철의 홍계 통원이를 중심으로 별시계의 구조와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혼천이, 간이, 소간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혼천이의 복잡한 환을 간소화시킨 간이가 개발되었고 간이의 적도의식 장치만 분리해 소형화한 소간이가 고안되었다는 것 기억나시나요? 일성전시인은 간이와 적도의식 장치 중에서도 시간을 측정하는 환들만 남기고 모두 제거한 주야 겸용 측시기입니다. 1432년부터 7년 동안 추진된 세종의 천문이기 제작 사업에서 일성정시인은 거의 마지막에 개발된 천문기기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19년 4월 15일의 기사에는 혼의, 혼상, 규표, 간이와 자경류, 소간이, 앙부일구, 천평일구, 현주일구 등 천문기기를 빠짐없이 모두 제작하였으나 별을 가지고 시각을 측정하는 기구가 없으니 주야 겸용기기를 만들어 일성정시이라 이름 지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기기는 태양과 별로 시각을 측정하는 기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일성정시의는 4벌이 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용무늬를 새긴 후 궁궐 안에 설치하고 다른 하나는 왕립천문대인 관상감에 주어 천문 관측에 활용했습니다. 나머지 2벌은 함길도와 평안도에 두 절제사 관청에 주어 군사용으로 사용하게 했죠. 이후에 휴대용으로 작게 만든 소일성정시기를 제작해 행군 때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 시계에 대한 설명이 담긴 일성정시명을 들어보셨나요? 이를 작성한 김돈에 의하면 일성정시의 재질, 구조, 크기, 사용법 등 세부적인 설명을 세종 임금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일성정시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선만의 독창적인 주야 겸용 정밀 축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성정시는 국가 표준 시계로 사용한 자경루의 시각을 교정하는 용도였다고 합니다. 자경루의 수소에 물을 교체하는 시각인 오정 초각을 측정하거나 야간 자경루의 시보가 정확하도록 일성정시로 교정하였습니다. 동골도와 서골도안의 궁궐 지도를 보면 자경루를 설치했던 보루각과 금루 인근에 일성정시를 설치했던 일영대가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세종 때 제작된 일성정시의 유물은 아쉽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종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성정시의 일구 백각함과 받침대, 그리고 2021년 공평구역에서 발굴된 일성정시의 3개의 환 일부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성정시의 구조는 관측장치, 용주, 받침대 3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관측장치는 다시 전극환, 개형, 그리고 십자거 바퀴 위에 3개의 환인 주천도분환, 일구백확환, 성구백확환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전극환은 북극을 맞추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둥근 내환과 외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개의 기둥으로 개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형은 천체를 맞추고 3개의 환의 눈금을 잇는 계측 장치입니다. 개형 양끝에는 네모난 구멍이 나 있으며 양쪽 구멍 가운데 실이 가로질러 전극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극환과 연결된 2개의 실표로 천체를 맞추고 개형 끝에 난 네모 구멍의 실선으로 세환의 눈금을 잇습니다. 그리고 가장 밖에 있는 주천도분환은 시간 보정에 사용되는데요. 주천도인 365.25도 눈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위치한 일구백확환은 해시계로 12시 백각 눈금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십자바퀴에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성구백확환은 별시계로 12시 백각이 새겨져 있고 일구백확환 안쪽에서 회전합니다. 용주는 관측장치를 물고 있는 기둥을 말하는데요. 왕실에서 사용하는 일성정시에만 기둥에 용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받침대는 가장자리에 수로가 있고 수로와 연결된 못이 파여져 있습니다. 물과 나침판으로 수평과 남북방향을 맞췄죠. 자, 그럼 일성정시의 사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일성정시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받침대 수로와 못에 물을 채우고 나침판을 놓아 남북방향과 수평을 맞춥니다.
그리고 십자거 중앙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전극관 중심을 바라보고 전극관의 내안과 외안 사이에 북극 주변에 위치한 구진대성이 운행하도록 하면 극축 미세 조정이 완료됩니다. 낮 시간 측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개형과 전극관을 연결하는 두 실표를 태양에 맞춥니다. 그리고 종이에 맺혀진 두 실표의 그림자가 겹쳐지면 개형 사각구멍 실선이 가리키는 19 백악관의 눈금을 읽어 시간을 측정합니다. 밤 시간 측정도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반대로 밤 시간 측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일성 정시의 명에 설명된 북극 제2성인 제성의 운행을 관측해 밤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동짓날 자정에 제성을 찾아서 개형의 실표로 맞춥니다. 이때 자정 시각은 자경루를 참고합니다. 제성은 북극에 가깝게 있는 별 중에 가장 붉고 밝아서 밤 시각을 측정할 때 관측별로 선택됩니다. 개형의 실표로 제성을 맞추고 실표가 가리키는 위치를 십자거 바퀴 옆면에 표기합니다. 그리고 주천도 분안의 눈금이 0도를 십자거 바퀴에 표기된 곳에 맞춰 회전하죠. 다음으로 성구 백학한의 눈금 자정을 주천도 분안 눈금 0도에 일치시킵니다. 이렇게 관측하기 위한 모든 세팅은 완료됩니다. 이제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는 제성의 운행을 따라서 개형의 실표를 맞추고 개형 사각구멍 실선이 가리키는 성구 백학한의 시각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성정시기를 사용해서 연속해서 정밀한 밤 시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오차를 보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시계와 별시계 차이의 보정입니다. 태양은 별과 비교해서 하루에 1도씩 더 회전합니다. 이는 지구가 1일 1회 자전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1일 1도 공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매일 자정에 별시계 역할을 하는 성구 백학한을 1도씩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이때 1도 각도는 주천도 분안에 새겨진 눈금에 맞추면 됩니다. 즉 동짓날 자정에는 성구 백학한의 자정 눈금을 주천도 분안 0도에 맞추고 동지 다음 날은 1도, 그 다음 날은 2도 등 매일 1도씩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구 세차 운동으로 인한 미세한 오차를 정밀하게 보정해주는 방법입니다. 일성정시명에서는 수시력의 세차값을 참고하여서 16년에 1분씩 66년에 1도를 보정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세차 보정은 일성정시의 주천도 분안을 16년에 1분씩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66년에 1도의 차이를 보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성정시인은 낮과 밤 시간을 매우 정밀하게 또 연속해서 측정함으로써 국가 표준시계인 자경루를 세팅하는 쥐와 겸용 시계로 활용되었습니다. 아스트롤라베는 10세기 이전부터 이슬람 지역에서 널리 사용해오던 천문 시계입니다. 11세기 스페인 남부 지역을 통해서 서유럽에 전파되었고 13세기 이슬람 천문학자 찰마 노정이 중국 원나라 북경 천문대를 설립할 때 아스트롤라베를 들여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초 마테오 리치와 중국 학자 이지조가 편찬한 아스트롤라베 속에서인 홍계통원 도설 덕분입니다. 또한 이지조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우주론인 혼천설과 개천설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홍계통원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아스트롤라베가 조선에 전파되어 제작된 것은 18세기 이후입니다. 실학박물관에 1787년 실학자 유금이 제작한 홍계통원이 유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18세기 동아시아에서 제작되어 남아있는 유일한 아스트롤라베로 알려져 있습니다. 1850년대 후반 사대부 천문학자 남병철이 집필한 의기집설 홍계통원이설 장에는 홍계통원이 역사, 제작법,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홍계통원이 구조를 살펴볼까요? 홍계통원이 앞면은 지반, 천반, 그리고 정시촉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지반은 몸체로서
가장 밖에서부터 주천도인 360도, 12시 96각 눈금이 새겨져 있습니다. 안쪽에는 지평고도선과 방위선, 태양의 운행선, 그리고 해지기 전 빛이 남아있는 방명시각선과 밤시각선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고리를 걸 수 있는 귀가 달려 있습니다. 집안 위에 겹쳐져 있는 천반에는 24절기가 표기된 황도반과 밝은 별들을 표기한 표지점들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홍계통원이 뒷면 가장 밖에 있는 원부터 주천도 360도, 고도 90도, 황도 12궁, 그리고 별자리 28수와 24절기 눈금들이 새겨져 있고, 안쪽에는 태양 시각과 고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곡선과 구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뒷면 위에는 관측에 사용하는 규형이 설치되었죠. 홍계통원이 사용법에는 천체 고도, 태양 궤도, 주야 시각, 그리고 각 절기 오정 시각 등 다양한 측정법을 소개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주야 시각 측정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낮 시각 측정을 위해서는 홍계통원이 위에 있는 고리를 매달아 지평의 수평을 맞추고 동서로 회전해 홍계통원이 모서리가 태양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뒷면 규형의 앞표 구멍과 뒤표 구멍으로 태양빛이 통과하도록 맞추죠. 예를 들어 뒷면 규형 지시선이 가리키는 주천도 눈금이 태양의 고도가 40도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앞면 천반 황도반에 새겨진 오늘의 절기 날짜인 춘분 1일을 집안의 지평고도선 40도에 맞춥니다. 그리고 정시척을 황도반의 춘분 1일과 지평고도선 40도가 만나는 점에 맞춰 회전시킵니다. 이때 정시척이 가리키는 12시 96각 눈금을 읽으면 4초 2각, 즉 오전 9시 30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밤 시각 측정도 태양 대신 별을 측정할 뿐 낮 시간 측정과 방법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가장 밝은 별 대각성을 뒷면 규형으로 측정하니 고도가 40도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앞면 천반에 표기된 대각성 표지점을 지평 고도선 40도에 맞춥니다. 그리고 정시척을 황도반에 새겨진 오늘의 절기 날짜인 춘분 1일 눈금에 맞춰 회전시킵니다. 이때 정시척이 가리키는 12시 96각 눈금을 읽으면 해정 2각, 즉 오후 10시 30분이 지금의 밤 시각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